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라미드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라미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남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피라미드가 없는 곳이 없죠. 사람들이 여행을 했을 때 굉장히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 경외감을 느끼고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을 합니다. 일종의 그 힐링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만큼 위대하고 웅장한 어떤 구조물을 봤을 때 또한 경외감을 느낍니다.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스테리,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많이 찾아갑니다. 왜냐? 미스테리 하니까. 이 미스테리가 사람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거기에 흥미를 많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스테리가 사라지면 재미없는 장소로 변하게 되기도 하죠. 전 세계는 미스테리한 곳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피라미드가 되겠는데요.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미스테리는 어느 정도 밝혀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놔두면 좋은데 자꾸 들추어내고 밝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밝혀지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어떤 모습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피라미드 하면은요, 이집트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저도 이집트를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녀온 적도 있고 97년도에 다녀온 적도 있고요. 그 뒤로 이렇게 그 혁명, 그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죠. 자스민 혁명 이후에 안 갔다가 또 최근에 몇 차례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가서 이제 담았던 사진들인데요. 이집트인 흉내 내보려고 전형적인 관광객 모습으로 사진을 담았습니다. 자,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라는 말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피라미드. 그리스가 뭐 세상의 중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 언어를 쓰는 용어도 이제 많고요. 또 그리스가 이제 이집트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집트 용어를 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피라미드는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지금도 피라미드를 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는 매산 뭐 해서 산을 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메르 거의 비슷한 이름의 산이 티벳에 있습니다. 인도 북쪽 티벳에 있습니다. 바로 카일라스 산이라고 하는 메루 산이 있죠. 메루산. 음모론자들에 의하면요, 이 메루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옛날에 이집트하고 인도 쪽하고 어떤 교류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고대 신화에 어떤 중첩되는 부분들이 이집트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 메루산은 굉장히 성산이고 4개의 종교가 나온 산이기도 합니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그 초기 불교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뻔교라고 하는 4개의 종교가 나온 성산이죠. 사람들이 저곳을 가서 뭐 수행을 해서 거의 뭐 반도통했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인도의 그 위대한 그 이 영적 지도자들도 저 산에 가서 이 어떤 해탈을 아니면 깨달음을 얻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통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죠. 그래서 많은 그 힌두교라든가 자이나교, 불교 신자들은 저 산을 이렇게 돌면서 해탈을 아니면 이제 자신이 소원을 성취하려고 이제 구원을 얻으러 깨달음을 얻으러 이렇게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죠. 자,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피라미드입니다. 보통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피라미드 하면 아, 이집트 그거 쫙 삼각형으로 내려와 있는 저 모습 저걸로 생각을 하는데 살짝 이제 동영상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워낙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굉장히 시끄럽죠. 사실은 영상을 담아도. 그 피라미드가 뭐 중첩되어 있어 보이는데 작은 피라미드가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이렇게 착시 현상처럼 이제 중첩되어 보입니다. 그 맨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부터 해서요, 멘카우레, 그다음 가운데 카프레, 맨 오른쪽이 가장 높은 쿠프왕의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정말 사람들이 가면 안 놀랄 수가 없어요.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제 키보다 훨씬 큰 돌들이 가장 많은 피라미드에는 230만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피라미드 학자들이 뭐 10년 동안 1년에 3개월씩 20만 명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뭐 돌멩이 하나 올리는데 한 1분 뭐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딱딱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가까이 가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꽉. 예,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1mm 빈틈도 없이 만들어졌는데 돌멩이 하나 2톤에서 50톤이 넘는 돌들을 어떻게 1분 뭐 10초, 20초 만에 딱딱 끼워서 만들겠냐고요. 어쨌든 그런 그 이야기들, 이집트에 대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뒤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가장 그 사진에서 많이 나오는 장소죠. 그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 그리고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보시면은 매끈해 보이는 돌들이 있어요. 원래는 저 피라미드가 외벽이 매끈하게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회암 하면은요 굉장히 반질반질 하거든요. 지금 이 바닥의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엄청나게 광채가 빛나는 그런 그 구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뜯어다가 좋은 건축 재료였기 때문에 저걸로 건물을 많이 지었죠, 이집트. 자, 스핑크스를 보면은 저것도 좀 이상해요. 사자의 몸뚱아리에다가 이 파라오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아주 미스테리죠.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것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 쿠프왕, 카프레왕, 멘카우레왕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5,000년 전의 인물들이거든요. 이집트 뭐 사왕조 시대 뭐 이런 인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전에 있었다는 기록들 또 자연적인 이 빅히스토리에 따라서 그 조사를 해본 결과 그보다 훨씬 좀 오래전에 있었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핑크스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약 10,000년 전에 홍수에 의해서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깎여 나갔다 옆에 그 외벽도 깎여 나가고 주변에 보면 이제 이 통돌로 만든 스핑크스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렇게 그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깎여 나간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000년이 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80m입니다. 보기에는 이제 사진이라서 작게 보이는데 80m고요. 길이가 높이가 20m. 그리고 이제 음모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스핑크스 지하에 거대한 방,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방이죠. 이제 방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는 저거를 밝혀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없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미스테리하게 남겨두면 더 돈이 되니까. 사실 미스테리한 장소에 더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뭐 남미 하면 가고 싶은데 어디입니까 하면 마추픽추 하듯이 마추픽추도 사실은 이제 밝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피라미드 전 세계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제가 피라미드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유별난 곳이라서 제가 노란색으로 했는데 가운데 노란색은 이제 이집트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 왼쪽 노란색은 멕시코 쪽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유럽도 있고요. 저 카나리 제도, 아조레스 제도부터 해서 카자흐스탄, 뭐 여기 인도, 미얀마,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남미, 예,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수많은 그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가장 이렇게 피라미드,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있는 부분이 피라미드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죠. 그중에 가장 많은 우리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무덤이 가장 많은 곳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예. 집안현에 옛날 뭐 고구려, 뭐 고조선 때부터 내려왔던 이런 그 계단식 피라미드 무덤들이 3만 개가 넘죠. 뭐 어떤 학자는 2만 8천 개다, 누구는 3만 5천 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2만 개는 최소한 훨씬 넘습니다. 예, 그런 이런 피라미드식 무덤이 우리 장군총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피라미드 스타일인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져 와서 한반도로 전해져 와서 이제 백제 무덤까지 또는 이제 백제 신단, 예, 신단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자 그래서 이런 장소에 있는 피라미드들에 대한 여행을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서 이 피라미드 형태를 그릴까 하다가 그리는 것보다 그냥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세상 사람들 이런 걸 다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장군총도 있어요. 예. 톰 오브 더 저너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장군총이 피라미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라미드 스타일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아주 각이 매끈하게 지어 있는 삼각형 모양을 그 서양 애들은 트루 피라미드, 진짜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피라미드 있어요. 영어로 이제 벤트 피라미드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부분의 피라미드는요, 이 계단식 피라미드예요. 이런 계단식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가. 물론 이제 흙을 막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도 있고 어떤 종교적인 구조물로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런 피라미드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아니면 이란 쪽 이런 사막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들을 주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다 계단식이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제 여기에선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나와요. 테페 스얄크라고 해서 이란 카샨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했던 피라미드 중에 하나죠. 지구라트, 우루. 그 수메르 시대의 우루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피라미드. 예. 저기 초가 잠빌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피라미드 시간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은 계단식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매끈한 트루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피라미드. 이집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원래는 피라미드였는데 막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로 사이비 피라미드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어디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우리 아까 이집트를 살짝 이제 봤는데 뒤에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어디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이제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가 한 2,300개. 지금 이제 발굴 안 된 것까지 하면은 한 10,000개도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여기에 있습니다. 멕시코 푸에블라주 촐룰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지금 저기 그림에는 어떤 언덕 위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 밑에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피라미드입니다. 예, 현지 언어로 어떻게 부르냐면요. 다치왈 테펙. 예. 다치왈 테펙. 이게 사실은 그 배제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스페인어를 전공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미국 뭐 아리조나, 텍사스 이쪽에서 이렇게 이 안식년 때 거기서 아즈텍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고 하여튼 이 아시아에서 넘어간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모든 그 언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밝혀내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빌자면 다치왈 테백은 다진, 태백이다. 태백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테펙 이렇게 하는데 손으로 다진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현지에서도 그 의미가 손으로 다진 산입니다. 예, 바로 뒤에는 그 성당에서 바로 뒤에는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포포카테페트리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연기가 폭폭 솟아나오는 태백이다. 연기가 폭폭 솟아나오는 산이다 이런 뜻인데 포포카테페틀. 지금도 이제 활화산이고 굉장히 유명한 산인데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담은 사진이거든요. 그 위치는 그렇습니다. 위치는 여기 지금 저 멕시코 지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빨간색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멕시코 시티 수도고요. 이게 포포카테페틀이고요. 포포카테백이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여기가 다치왈테백이 있는데 이게 푸에블라주고요. 아주 가깝죠. 그다음 멕시코 시티에서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테오티후아칸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이제 요 다음에 이제 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피라미드 600개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다지왈테백 이렇게 생겼어요. 그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와서 자신도 모르게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이제 남미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한참 뒤에 굉장히 젊은 친구 마드리드 서쪽 100km 살라망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제 시골 도시에서 공부하던 이 학생 콜럼버스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했던 사람인데 남미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쿠바 쪽으로 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즈텍 제국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거든요. 뭐 싸움을 거의 해보지 않고 천연두균이 이제 이로빈들은 보기운 자들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퍼뜨린 거예요. 천연두균, 독감균. 그 난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가 없기 때문에 그 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천연두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싹 다 죽는데 에르난 코르테스가 요 남쪽 도시 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에서는 이렇게 별 저항 없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많이 죽이고 나서 이 위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물을 위해 멕시코 지역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 하면은 용신이에요. 날개 달린 뱀신 또는 깃털 달린 뱀신이라고 해서 케찰코아틀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마야에 가면은 또 역시 날개 달린 뱀신, 깃털 달린 뱀신을 꾸꿀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왜 용신이 최고의 신이냐면 그 농사짓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천둥 번개 비를 내려주는 그걸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으로 이제 모셨던 거죠. 그 신전을 싹 무너뜨리고 성당을 만들었어요. 구원의 마리아 성당이죠. 구원의 마리아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보시면 엄청나죠. 450m, 450m예요. 가로 세로 450m, 450m. 이집트 대피라미드가 230m, 230m인데 이건 450m, 450m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면서 옛날 구조물 위에 또 만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남미에 있는 특히 이제 멕시코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들은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이미 옛날에 지었던 거 위에 또 만들고 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때는 한 10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거는 시대를 거쳐서 지어져 왔기 때문에 뭐 마야 이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즈텍 시대까지 쭉 지어진 그런 피라미드다 이렇게 합니다. 아즈텍인들이 전설에 의하면 아주 입에서 불을 뿜는 거대한 거인이 이제 화를 잘 내는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지었다 이런 전설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한참 발굴 중인 것인데요. 추정하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주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 저걸 이제 부셔버린 거죠. 사실은 에르난 코르테스가 왔을 때 여기는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흙으로.
흙으로 덮여 있었는데 저 신전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참 이제 발굴 중이고요. 그리고 8km 터널이 뚫려져 있습니다. 8km. 그 피라미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지하에 있던 터널이 있다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어떤 시신을 아니면 이제 장례 문화 때문에 어떤 관을 안치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은 것도 있고, 용도가 전혀 모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는 그런 터널을 뚫려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피라미드 지하에는 다 터널이 있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은 아직 발굴이 안 된 것이고요.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km 터널이 뚫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 가면 굉장히 놀라워하죠. 이게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까? 예, 기니스북에 나와 있어요. 기니스북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2배의 볼륨이에요. 2배의 볼륨이고,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 놓은 구조물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물론 지금은 거대한 그 건축 구조물들 많이 만들잖아요. 예, 뭐 두바이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뭐 쇼핑센터, 뭐 호텔, 뭐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한 빌딩 안에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만들고 하는데, 또 옛날에 만든 걸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하면은 딱 이게 나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혹시? 평양의 유경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게 330m고요. 예. 이게 마치 이제 이렇게 미사일 하여튼 뭔가 날아갈 것 같이 이제 생겼는데, 원래는 1992년도에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김일성 생일 80주년을 기념해서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간에 멈췄어요. 뭐 김일성 죽고 이렇게 해서 멈추고, 지금도 오픈이 안 돼 있는 호텔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예. 방이 몇 개 있는지도 이제 공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CNN에 한때 이제 꼭 한번 가볼 만한, 잡을 만한 호텔이다 이렇게 그 광고도 나왔던 곳이 이제 유경 호텔이죠. 그러니까 이제 100m가 넘어요. 105m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최초의 100m가 넘는 건물인데, 우리 63빌딩보다 더 높았던 그런 빌딩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리노베이션만 계속하고 오픈은 되어 있지 않은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띠오테우칸을 가볼게요. 띠오테우칸. 뭐 태양의 피라미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달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은 달의 피라미드에서 죽은 자의 길과 태양의 피라미드를 보는 모습인데,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해도 되는. 이게 케찰코아틀, 용신의 신전이에요. 가장 그 화려하고 성대하게 이렇게 제를 지냈던 아즈텍의 수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섬 위에 있어요. 뭐 도자기부터 해서요, 뭐 없는 게 없었던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를. 자, 그다음에 이제 아즈텍 태양석이죠. 아즈텍 태양석 잠시 보려고 하는데, 여기 유카탄 반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전에 유성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어디 떨어지냐면 여기 떨어진 거예요. 여기 자연적인 우물,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이겁니다. 이게 몇 개냐면 약 9,000개예요. 빠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빠갈 왕이 죽으면서 옥을 온몸에 다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자, 멕시코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안데스 산맥이 쭉 남쪽 끝까지 내려갑니다.